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예, 더 이상 탈락의 아픔은 없다. 오늘은 롯데그룹과 계열사별 채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뇌가 섹시한 남자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하반기 채용 들어서는 태성 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일단 안부부터 여쭤볼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멀리 좀 갔다 왔어요. 멀리라면 어디를 거의 다녀오셨죠?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서 그래요. 그 아들과 부자간의 상봉과 세상에. 눈물의 이별하고 너무 예,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좋으셨겠어요. 오랜만에. 예, 굉장히 반가웠는데 만나셔서. 또 네. 이렇게 헤어질 때는 또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도 그냥 성격상 놀지를 못해가지고 네. 거기 유학 온 친구들, 인턴 와 아이고. 있는 친구들, 네네. 그 친구들을 만나서 좀 따끔한 말을 해주고 왔습니다. 취업을 위한 정말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오신 예, 건가요? 이 친구들 그냥 제가 기업에 있었을 때 항상 느꼈던 건데요. 네네. 유학 갔다 아니면 연수 갔다 인턴 갔다라고 했던 친구들 제가 기업에 있었을 때 출장 가보면 지역만 한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꿨을 뿐이지 가서 한국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끼리. 그렇죠. 남자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축구하고 음. 예, 여성분들은 또 여성분들끼리 한국 여성분들끼리 또 놀러 다니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업에 있었을 때 채용을 할 때도 유학생들이 나가서 그 몇 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믿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 현지 사람들과 무엇을 했고 그 차이를 어떻게 갈등을 조정을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물어보고 실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도 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따끔한 충고를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로 기분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나중에는 고마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기러기 아버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기러기라고 예. 해야 되나요? 둘이 있고 애 혼자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롯데그룹 채용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극세사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실제로 취준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그 생활 밀착형 산업을 하는 곳들을 매우 선호하고 많이 지원을 합니다. 예, 예. 일단 익숙하니까 내가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나만 익숙한 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도 같이 익숙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오랜 동안 이쪽의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고 취준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막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익숙하니까 나 뽑힐 수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도전하는 친구, 달려드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가 식품, 호텔, 롯데월드도 있고 시네마도 그렇죠. 너무 있고 익숙하죠. 백화점, 세븐일레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매우 익숙해서 나는 잘 될 거야라고 착각하고 달려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신 롯데그룹의 채용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서류 전형 진행 중인데요.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구체적으로 좀 하반기 채용 접수 기간은요. 9월 23일 오후 6시에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채용 전형을 살펴보면 서류 전형, 그다음에 LTEP, 그다음에 면접 전형, 건강검진, 인문교육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채용 계열사를 살펴봤더니 식품 계열사가 6개사, 관광 계열 3개사, 서비스 계열 7개사, 유통 계열 9개사, 화학 4개사, 건설 제조 계열 3개사, 금융 계열 1개사로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서 총 33곳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33곳에서 진행되는 롯데그룹의 채용 공고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일단은 채용 규모를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상반기까지는 롯데그룹이 시원시원하게 채용 규모를 밝혔어요. 네. 근데 이번부터는 밝히지 않습니다. 저런. 예, 그래서 이거를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 채용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기업에서는 그 그룹의 회장님이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하나. 예. 이거는 약간의 정치적인 결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거기에다 플러스 요번에 새로 다가올 그 시즌의 비즈니스 상황,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더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고려하고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그 신동빈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죠. 그 네. 많은 고초를 겪고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8년 대비 2019년은 10% 이상을 더 뽑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렇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얼만큼 뽑았나를 고려를 해보면, 작년에는 그 신입 공채로 800명을 뽑고 인턴으로 350명을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총 1,150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때 45개사에서 그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채용 공고가 33개에서 났죠. 예,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유출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소폭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약 1,000여 명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롯데하면 저희가 좀 독특한 채용 전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채용 전형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채용 전형은 지금 크게 4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일반 전형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전형이 있고, 그리고 인턴 전형, 그리고 스펙테클 전형이 있습니다. 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33개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접수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어떤 친구들이 지원하느냐? 그냥 다 합니다. 어허. 지원 자격이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지원 자격은 뭐냐? 2020년 1월에 입사 가능한 자. 음. 이 경우에는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지원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해외대 특별 전형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그거 없고요. 그리고 장교 전형도 따로 했었는데 이번에 장교 전형이 없습니다. 다만 한 계열사, 그러니까 건설의 한 직무 부문만 네. 여군 장교, 요거만 특별히 뽑는 그런 여군 장교, 게 아웃핏이나 있습니다. 뭐 학사 장교 같은 예. 그런. 그리고 이제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에 12개사에서 뽑고 있고요. 인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10월 24일부터 11월까지, 11월 6일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자격이 되는 친구들, 2020년 1월, 2월 동안 8주 동안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입사 가능한 자, 네. 이 친구들은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게 조금 독특합니다. 스펙테클. 예,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네요. 그렇죠. 예, 스펙테클. 태클을 걸겠다 그거죠. 스펙에 대해서. 오. 그래서 이걸 11개사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인턴 전형하고 같은 시기에 10월 24일에서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2020년 1월, 2월 거쳐서 인턴십을 거쳐서 여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이 대부분 지원하느냐? 말 그대로 예상되시죠. 스펙테클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들 생각하는 이 정도 스펙은 갖춰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아직 갖추지 못한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이 다른 각도로 나는 이런 분야에는 자신 있어. 네. 내가 영어 점수는 따지 못했지만 학점은 남들보다 낮지만 네. 학교는 남들보다 좀 선호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나는 이런 독특한 경험이 있는데 이 어허. 경험이 바로 롯데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오.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원하는 그 단계에서도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지원 단계에서 출신 학교라든가 학점, 영어, 자격증, 이름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탈락입니다. 아, 진짜요? 그래요? 예, 절대 기재하지 못하도록. 실수로라도 쓰면 안 탈락이네요? 됩니다. 아. 예,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원사 직무별로 그리고 그 2개의 PDF 파일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각 계열사, 각 직무별로 주제를 2개를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어서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성명이나 학점이나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절대 넣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뽑는 그런 전형, 독특한 전형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스펙에 태클을 거는 정말 스펙터클한 그런 체육 전형이다.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경쟁률이 이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스펙터클? 경쟁률 스펙테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감으로 뇌피셜로 보면 한 70대 1, 6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100대 1에 육박하는데 서류 전형에서 그럼 상당수의 많은 지원자들이 탈락을 하게 되잖아요. 아쉽게도. 예. 그러면 그 탈락시키는 기준이 있을 텐데 예. 롯데 뭐 카더라 이런 얘기 보면 3,600 공식이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공식이죠.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일단 거짓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확실히 거짓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안 믿을 사람 아직도 있을 거예요. 예, 3,600이 뭔지 아세요? 혹시 왜 나온 건지 아세요? 뭐 합산한 점수일 것 같은데 예, 뭐하고 합산. 뭐하고 더해서 3,600을 넘어야 예. 서류에서 통과를 한다. 비슷합니다. 예, 아닌가? 사칙 연산 중에서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입니다. 곱셈인가요? 예, 학점 곱하기 토익해서 3,600이 되지 않으면 합격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학점 4.0에 토익 900점 이상 그렇죠. 돼야 3,600점. 예, 그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네. 황당한 얘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쪽 그 그룹의 공채를 전체 총괄하는 친구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너는 아느냐라고 했더니만 본인도 몰라요. 그래요? 이런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추측한 것이 아니라 채용 설명회에서 네. 롯데그룹 소속의 학교 선배가 아, 나가서 그런 그래요? 얘기를 했습니다. 음. 중앙대에서 했어요. 아하.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 역추적해서 굉장히 크게 질타를 했다는 얘기를 아하. 합니다. 그런 그래서 사연이 있었네요. 3,600 공식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 스펙 많이 본다면서 롯데가 이 얘기가 예전서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 스펙 많이 본다면서 사실대로 말해봐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예. 그럼 그건 잘못된 정보야라고 제가 물었더니 오래된 정보가 있을 뿐이지 잘못된 정보는 없어. 라고 애매한 뉘앙스로 묘하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하. 과거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스펙을 좀 어. 보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스펙테클 같은 전형을 도입할 정도로 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알겠습니다. 내가 탈락하는 이유가 스펙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지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떨어진 이유를 그것으로 몰아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카더라, 소위 카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스펙을 많이 본다. 이것은 저희가 X로 일단 판단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채용을 앞두고는 우리 취준생들이 작은 카더라 하나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맞아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두 번째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롯데에서는 서비스 직무가 많다 보니까 외모가 중요하다 이런 예. 이야기가 있어요. 예. X입니까? X입니까? 하나, 둘, 셋. 자신 있게. X. 아, 자신 있게 X다. 예. 그래요? 왜죠? 저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의 가능성은 후광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효과요. 예, 우리 그 이승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네. 이승희 아나운서가 그대로 아주 고급진 건물 앞에서 서 있을 네. 때와 네. 예, 아주 황량한 폐허 앞에 서 있을 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달리 보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이 롯데에 입사한 친구들, 특히 서비스 직무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상당히 럭셔리한 배경 앞에서 항상 서 있잖아요. 그렇죠. 좀 정돈된 모습으로. 그렇죠. 정돈된 네.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저는 후광 효과라고 봅니다. 배경이 무엇이냐에 네, 따라서 네. 달리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자신 있게 X를 들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네. 예. 저도 많은 학생들을 롯데 입사를 시켰거든요. 아, 예. 경험에서 오신 그렇지만 네. 미안하다 친구들아. 네. 우리 너희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너희들 그닥 네. 그닥 그렇지는 않았어,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경험치로 보면 그렇게 외모를 보는 것 네.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밝혀지는 진실 예. 다 이것이 모두 취준생들을 위한 우리 예. 태성 쌤의 그렇죠. 진실 고백이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걱정하실 갑자기, 예. 필요가 없다라는 예. 결론이고요. 또 네.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혹시? 다음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남자 30, 여자의 경우에는 27세 이상이면 예. 합격이 어렵다. 예. 뭡니까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세모인가? 예, 이게 예. 뭐냐면 예, yes and no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yes라는 것은 합격이 어렵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다가 맞아요. 같은 예. 조건이면.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그렇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네. 예. 그렇지만 no라는 것은 분명히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보이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일반화시키기는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롯데그룹의 실제 입사자 중에서 30대 후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남자 30대 이상도 입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된다. 네. 그 친구들은 다른 특별한 경험, 특별한 역량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문은 열려 있다라고 첨언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스스로의 노력이 좀 중요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때문에 마음고생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롯데에 얽힌 카더라 3가지를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그룹의 합격 전략을 짚어봐야 할 텐데 하반기에 우리 지원자들이 이런 채용 특징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예. 있을까요? 제가 롯데의 일반적인 채용 전형의 특징과 더불어서 요번에 바뀌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네. 요번에는 4가지 전형, 아까 설명드렸던 4가지 전형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정말요? 예, 최대 2개까지, 그러니까 회사와 직무를 바꾸어서 2개까지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선 좋은 변화네요. 예,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서 1지방, 2지방하고는 뭐가 달라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다른 거는 뭐냐면 중복 지원을 하되 내가 2곳을 지원해? 그러면 2곳의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 다르게요? 같은 그렇죠.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 하나를 써내고 나는 1지방은 여기고 2지방은 이거야. 선택을 하면 되는 예, 거예요. 1지방에서 떨어졌을 때 2지방에서 보시려면 그 자소서 냈던 거 하나 가지고 또 보세요라고 하고 내는 건데 이번에 이 2군데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여기다도 하나 지원하고 와. 새로운 자소서로 여기도 지원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곳에 다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1지망 지원 1로 한 곳에 네. 일단 기회를 주게끔 돼 있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징을 보시면 롯데그룹의 채용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예. 자소서의 특징 평이합니다. 그냥 그래요. 예. 쉬운 편이다. 예, 쉬운 편이고 네. 그렇다면 이거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평이한 데서 우리가 롯데그룹이 여러분들을 이 친구는 뽑아볼까, 이 친구는 탈락시킬까라는 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소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거르는 것보다는 그 뒤에 면접에서 고르기 위한 어떤 참고 자료로 쓰이는 거다. 면접용 소재다라고 예. 보시고 면접을 대비해서 자소서를 써주시는 것. 이거를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또 자소서를 평가를 할 때 AI를 도입을 했습니다. AI를 도입을 해서 자소서를 검토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네. 근데 채용에서 진행을 하는 많은 행위들은 실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활동들도 하지만 일부는 채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홍보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 역할이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AI가 하는 역할은 우리 사람이 평가하듯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기보다는 AI가 하는 정도는 유사성 검토 정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합격 자소서 이런 것들과 얼만큼 유사한가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인재상과 직무 역량과 얼만큼 일치하는가 이 정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에서의 탈락률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류에서 합격률이 조금 더 높고 면접에서 네. 탈락률이 높다. 그리고 LTEP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 지원 분야별로 보는 과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는 어떤 과목을 보는지 채용 공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많이 묻는 그런 그룹이고요. 네. 면접 구조를 보시면 역량 면접과 임원 면접은 비슷해요. 그런데 지원하는 계열사와 직무별로 PT 면접을 볼 것인지 그룹 디스커션을 볼 것인지 영어를 볼 것인지 그게 다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롯데그룹 지원했으니까 나는 이런 거 그냥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야 하지 마시고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서는 어떤 면접을 보는지를 미리 정보를 파악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겠네. 네. 그래야지만 면접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전형을 실시하는 계열사에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그렇죠. 수가 있겠다라는 예. 말씀 나눠보고 이게 계열사가 굉장히 많아요. 33개나 되고 또 직무도 달라서 예. 어떤 계열사에 어떤 직무가 예. 좀 사람 많이 뽑을 거다. 이런 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야, 이게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네. 롯데그룹이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B2B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제가 어디서 많이 뽑을까라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롯데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그 다트를 이용해서 기업 분석들을 해보고 하면서 네.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채용 규모가 많은 데들을 일단 뽑아놓고 그 중에서 작년에 비즈니스 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새로운 해에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네. 일단 전공 무관하게 많이 뽑을 것 같은 곳이 롯데제과. 롯데제과. 예, 롯데제과의 맛있죠? 영업 부분. 예. 예, 여기가 이제 껌 캔디를 생산하는 분야가 있고 비스킷 초코 분야 그리고 빙과가 있는데 다른 분야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데 빙과가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보였고요. 자료가 나왔고. 네. 그런데 이제 빙과가 실적이 좋지 않았고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생산 관리 쪽 이쪽은 많이 뽑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제과의 생산 관리 쪽은 많이 뽑지 않는 대신 영업력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영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롯데제과의 영업 제법 뽑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전국 무관한 데가 롯데 칠성음료. 예, 여기는 시장 전체가 포화기예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음료 쪽은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음료와 주류가 있는데 네네. 주류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여기 롯데 칠성 음료의 주류 쪽 말고 네. 음료 비지의 영업 오. 여기는 좀 뽑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공이 여기하고 뭐 그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쪽 롯데 제과와 롯데 칠성 음료의 영업을 한번 지원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상경계를 우대하는 데가 또 있어요. 어딘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예, 여기는 매출도 괜찮았고 영업이익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은 살짝 주춤했지만 워낙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괜찮았기 때문에 여기 MD는 좀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MD 그리고 코리아 세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유지는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영업 관리는 꾸준히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상경계들은 여기를 지원해봐라라는 말씀드리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롯데의 굵직굵직한 계열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롯데케미칼.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최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쭉 성장을 하다가 살짝 주춤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매출 규모가 매우 크고 예, 시장 가능성이 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산 관리, 화공과 출신 같은 경우에 생산 관리에 지원을 해보시고요. 기계공학과 출신 같은 경우에는 생산 지원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여기도 제법 선방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프로그래밍이라든가 IT 영업 쪽에 컴공이나 산공 출신들 지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롯데건설이나 홈쇼핑, 이커머스 이쪽도 거기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우대 전공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지원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그래도 이번에는 채용 규모가 제법 될 것이다 라고 네네. 보이는 곳이고요. 네. 지금 어려운 곳이 백화점, 백화점. 마트, 슈퍼 이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홈쇼핑이랑 좀 대비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채널 매체에 따라서 네.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 쪽에서는 네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마트나 슈퍼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지금.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인 회사에서 많이 뽑을 리는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지양을 하시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쪽을 지원해 보실 때 지원을 해 보시는데 제가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잠깐만. 네. 그 영업 쪽, 그 전공 무관한 영업 쪽 지원하실 분들은 도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본인의 경험이나 성향 같은 거를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경 우대하는 쪽 아까 그 홈쇼핑이나 코리아 세븐 말씀드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감각과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요거를 본인의 경험 중에서 뽑아서 어필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예. 이공계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이나 정보통신, 건설, 홈쇼핑 이런 쪽은요. 전공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전공과 관련된 지식이 이만큼 있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도록 네. 공부를 조금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학점도 좀 알겠습니다. 중요할 것 같네요. 중요합니다. 네. 예. 두루두루 이제 팁을 하나씩 짚어주시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걸 바탕으로 또 선택을 한 뒤엔 자소서를 꼼꼼하게 써야 하니까 예. 저희가 항목별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항목을 보니까 지원 동기를 묻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는 좀 어떻게 써야 좀 잘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좀 밸런스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지원 동기를 보면 안타깝게도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싶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보고 싶은 거는 네. 얘가 왜 하고 싶은지도 궁금하지만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자소서 내용을 보면 나 하고 싶어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밸런스를 꼭 맞춰주세요. 네.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주시고요. 네. 그리고 글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일단 두 가지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식으로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또는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야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놓고 앞에다 박아놓으세요. 어. 예.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냐면 지금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미래의 환경에서 비즈니스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미래에는 또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이잖아. 왜냐하면 근거를 대야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나를 뽑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성 전에는 분명히 지원 동기 쓸 때는요. 비즈니스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쓰는 것은 그냥 떼쓰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작성 후에는 이것을 꼭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지원서를 롯데가 아니라 다른 그룹에 지원했을 때도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다른 그룹에 지원했을 때도 말이 통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지원 동기가 아니다. 다시 써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저희가 성장 과정에 대한 예. 물음에 답해야 되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유치원 새싹반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예. 얘기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어떤 얘기부터 좀 해야 될까요? 새싹반이었어요? 저는 해바라기 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예.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 별로 관심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 성장 과정에서는요 소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과정. 그 많은 친구들이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는데 대학 동아리 활동을 얘기하거나 졸업할 시즌에서 본인이 했던 그런 경험들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 그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너무 예.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크게 기업에서 관심 없을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쭉 써내려가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업에서 왜 이걸 묻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친구가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사항에 부합하는지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우리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는 성장 과정으로 물었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지 아닐지.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요. 고등학교 때까지의 소재. 고등학교 이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험 중에서 내가 했던 경험 또는 만났던 사람, 영향을 받았던 어떤 그 사건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느낀 점, 네. 교훈점 그거를 통해서 내가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어. 생활 자세가 내 애티튜드가 이렇게 바뀌었어. 네. 그래서 그게 내 생활 습성이 돼서 대학 와서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런 나의 기본 자세가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을 해냈어. 네.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단계의 이야기는 반드시 대학 이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그래요. 됩니다. 아니 태정 쌤 근데 예. 남성분들 보면 예. 가치관 바뀌었어라는 지점이 예. 나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렇죠. 좀 그러니까요. 바뀌었어 이런 게 있잖아요. 군대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일단은 이렇게 휙 던지고 시작해요. 그래요? 아, 아, 진짜요? 저런 예. 진심을 담아서 써도 제발 좀 군대 얘기는 안 썼으면 군대에서 좋겠어요. 축구한 얘기하면 안 되나요? 특히 예. 축구한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최악이죠. 얘기, 메시였다 뭐 이런 그렇죠. 예. 얘기. 그런 얘기가 막 계급, 윙백이었다. 계급이 높아지면 예. 높아질수록 메시와 호날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군대 얘기는 가능한 쓰지 마십시오. 내가 네. 간첩을 잡지 않는 한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말아라. 절대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군대 얘기는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병대 장교 전형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장교 전형을 하면서 면접을 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바보들 얘기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경쟁자가 누군데 아. 내가 너희들을 다 뽑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해병대 장교들끼리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를 뽑을지 나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친구의 면접 답변에 99%는 다 해병대 얘기와 장교 얘기였어요. 너희 경쟁자들도 장교를 했고 해병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자 봐요.
지원자들 대부분 남성 지원자들의 대부분은 군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네. 차별화돼서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 얘기할 때 나의 가치관이 확 바뀌었을 때의 경험 얘기할 때 네. 군대 얘기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예. 아니면 쓰고 싶으면 빨리 간첩을 잡던가. 네. 예. 여러분, 알겠습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주의점을 짚어주신 예. 거고요. 이게 2번 항목이었잖아요. 예. 3번 항목은 좀 어떻게 써야 할까요? 3번 항목은 이게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쓰라고 했는데요. 네. 평가 항목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평가 항목이 분명합니다. 열정을 평가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정에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끌고 와야 될 게 있어요. 네. 예.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열정을 보였던 것보다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서 내가 열정을 보였던 것을 얘기를 해주면 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전적인 목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나 이런 목표를 세웠어 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라는 반응이 있을 정도의 목표. 그리고 쉽게 계획을 세워서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경험도 맛봐도 괜찮아. 실패 한 번 했어? 그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시도를 했어. 이런 근성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던 그런 것들을 써주는 것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스타로 쓰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츄에이션 부분에 도전적인 목표가 땅 박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다음 액션을 취했던 것 이런 소재를 가지고 와서 끌고 들어와서 얘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네. 열정이 굉장히 높이 평가돼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톤은 어떻게 되면 좋으냐면요. 예.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네. 톤이면은 매우 좋습니다. 네. 하여튼 3번은 열정을 평가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고 도전적인 목표를 시츄에이션에 꼭 넣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번 항목 바로 좀 이어서 살펴볼게요. 예, 직무에 대한 역량을 보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직무에 대한 역량인데 직무와 관련된 것 중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쓰라고 했거든요. 네. 약점을 집중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약점을 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글쓰기 패턴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이런 게 있는데 단점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극복해 나갔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극복해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고쳐나갈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글쓰기 패턴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재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영업을 지원했는데 나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했고 이건 뽑을 수가 없어요. 위태롭네요. 네. 그죠? 네. 내가 그 롯데칠성의 영업 리더를 지원했어. 그런데 저는 체력이 약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럼 여기 체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를 지원했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싫은 소리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재무 지원하는 친구가 저는 꼼꼼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큰일 나죠. 뒤에 글의 패턴이 아무리 예쁘고 멋져도 소재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소재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직무 역량을 먼저 쭉 나열해 놓고 직무에 치명적이지 않은 소재로 선택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점수를 잃지 않습니다. 단점은요. 그냥 내가 점수를 잃지 않으면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항목까지 짚어봤는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예. 5번 항목은 짧으면서 굵게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짚어주시죠. 입사 후 포부 일단 나라를 구하지 마십시오. 예, 거의 뭐 은하계를 구할 것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막 크게 접근하지 말아라. 거의 뭐 CEO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10년 후의 포부가 아니라 10년 동안 포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와 중장기로 좀 나눠서 단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 얘기를 앞에다 딱 박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큰 꿈. 네. 그런데 그 큰 꿈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내가 10년 후에도 써먹힐 수 있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그 큰 꿈을 연결시켜서 써주셔야 됩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칩니다. 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전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신의 한 수. 여러분들 롯데그룹 여러분들 익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창문 없는 사무실에서 일할 각오를 하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예,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시면 아주 멋진 공간을 다니죠.
그렇지만 직원들은 그런 공간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어. 호텔에 가면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죠. 예, 직원 입장에서는 거의 공단 사이를 다니는 어. 그런 기분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예. 사무실에 창문이 없을 가능성들도 매우 많습니다. 음. 즉 여러분들은 고객이 누리는 양탄자 위에서 걸어 다닐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이 다니는 돌길 위에서 예, 먼지를 묻혀가면서 다닐 그럴 각오를 해야지만 이 기업에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 이후에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쩌면 이런 마음가짐은 최종 면접에서 큰 힘을 발휘할 한마디를 해주신 것 그렇죠. 같네요. 임원 면접에서 이거 네. 잘 써먹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위포토의 김태성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